그런 본성을 극복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일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론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한테는 그 원달러 환율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미국은 먼데 가까운 거는 환율이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그동안 약세 상태에 있었죠, 그동안은. 약세. 지금은 이제 원화가 굉장히 강세가 됐지 않습니까? 원화 강세죠, 지금. 지금은. 네. 근데 과거는 뭐 1200원, 1290원까지 갔었어요. 3월 19일 날. 네. 3월 19일 날 1290원까지 갔고, 그래서 야, 이거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었죠. 예. 그러다가 근데 요즘에 어떻게 그렇게 원화가 그렇게 강세가 돼? 지금 나오기 전에 보니까 한 1100원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1180원? 예, 그러면 굉장히 그 네. 원화 강세가 지금 원화가 진행되는 굉장히 것 같습니까? 세진 거죠. 예. 네, 원화. 앉아서 원화가 강세가 된 거네요. 예. 그렇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환율 변화라고 하는 게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니까, 첫 번째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여기에 삐쭉 올라간 데가 있었잖아요. 예, 저게 언제입니까? 요게 3월 19일이에요. 3월 19일이 무슨 날이냐면, 이게 1290까지 올라갔던 때이면서 또 동시에 한미 통화 스와프가 발표된 날입니다. 이 날이. 그래서 이게 막 치고 올라가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거의 동시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약세. 그러니까 거의 모든 통화에 이게 나타나니까 미국이 큰일 났다. 이게 그냥 미국 내부만 해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통화 스와프라고 하는 것을 9개 나라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호주, 스위스, 캐나다 뭐 해가지고 쭉 9개 나라, 한국도 거기에 포함이 됐었어요. 네. 일종의 그러면 이제 그 외환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방파제를 제공한 거네. 예, 그렇죠. 방파제를 제공한 거죠. 미국으로서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금융 위기를 막는 조치이면서 또 동시에 미국의 채권자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나면 돈을 못 받으니까 채권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한 거예요. 그 덕에 이제 다른 나라들은 어부지리를 한 거죠. 우리나라도 어부지리를 한 거고. 그러면서 이 환율이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00원대 초반으로 확 떨어지게 되죠. 첫 번째는 한미 통화 스와프예요. 그게 어젠가 그젠가 연장이 됐죠. 6개월. 예, 6개월 또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통화 스와프를 여러 나라하고 맺어놨거든요. 중국하고도 맺어놨고, 다른 데하고는 아무 소용 없어요. 영향이 없고. 예, 중국하고 통화 스와프 뭐 100날 해봐야 소용 없어. 왜? 위안화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럼 일종의 이제 통화 수합을 직업 보정이라고 보면 되겠대. 뭐 일종의 그런 거죠. 미국이 직업 보정을 부분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예. 안심하고 그냥 그거 해라는 거죠. 그리고 동맹국들이고 그 나라들이, 그 G20 나라 중에 통화 수합 안 해준 나라들이 많아요. 브라질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은 아예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통화 스와프를 해주는 원칙이 크게 보면 첫 번째가 믿을 만한 나라여야 된다, 이 나라가. 그러니까 돈을 줬는데 먹고 튀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띄어서는 곤란하니까 믿을 만한 나라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동맹국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통화 스와프를 해서 이렇게 환율이 안정세로 돌아섰고, 그 최근에 이렇게 제가 이제 빨간 걸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놓은 건 요게 최근인데, 그 1180원, 90원 그 사이까지 떨어진 이것은 크게 보면 저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원의 가치가 오른 것도 있지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달러의 가치는 왜 떨어지느냐 그러면, 달러가 소위 안전자산이잖아요. 위험할 때 달러 가치가 올라가요. 그런데 위험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달러가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가장 최근에도 보시면 여기 그 코스피도 그렇고 다우존스도 그렇고 푹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잖아요. 저게 언제 정도 됩니까? 요게 3월 19일이에요. 이게. 3월 19일이라고 하는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쭉 다시 올라가니까 확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니까 아 사람들이 아 이제는 달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또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가치들이 올라가고 강세가 되는. 예. 그 원화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달러가 떨어지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왼쪽에 위에. 예. 근데 유로는 오히려 올라가요. 유로에 대한 환율은 많이 올라가는데. 예, 많이 올라가죠. 저는 왜 그러냐면 유로가 그러니까 유럽이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그 불안이 해소된 거예요. 그러면 불안이 해소되면서 유로가 약세가 됐다는 거예요. 유로가 강해진 거죠. 유럽 돈이. 그러니까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서 유로화 자체가 강세를 띠게 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여기 EUR, KRW 이게 그 왼쪽에 가운데 있는 게 유로에 대한 환율이고요. 원화와의 환율이고 그 오른쪽에 하나 있는 이 그래프는 이게 미국 달러하고 유로 사이의 환율입니다. 근데 유로가 미국 달러에 대해서 굉장히 세지고 있어요. 세지는 이유는 굉장히 낮았다가 상대적으로 세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 그게 유로가 굉장히 위험했었어요. 유럽이라는 나라가 이 체제가. 왜냐하면 남북 유럽 사이에 이 갈등이 매우 심하잖아요. 근데 특히 여기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졌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로 타격이 심한 나라들이 다 남유럽 국가들이에요. 예, 이탈리아,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남유럽 국가들이 빚이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 대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빚이 많아서. 그러면 이것을 북유럽 국가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독일, 무슨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도와주면 이탈리아가 탈퇴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이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로가 흔들렸어요. 돈 자체도. 대단히 불안했구나. 예. 그런데 독일이 이거 안 되겠다. 유럽이 깨지는 건 막자. 그래서 도와주기로 결정을 했고 그 독일이 나서서 설득을 하니까 북유럽 국가들도 설득이 어느 정도는 됐고 그래서 750억 유로를 공동으로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거를 남유럽에다 쓰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 대한 그런 불안 요소란 것이 완전히 해소가 상당히 해소가 된 거죠. 해소가 됐네. 예. 그게 이제 거의 유로화의 가치에 반영이 돼가지고 그렇죠. 달러와 대비 유로화 가치가 굉장히 강세를 띠게 됩니다. 예,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고 또 하나는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 환율을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데 오르고 내리는 게 서로 반대여가지고 아무튼 원화 가치가 세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통화 스와프로 원화를 받쳐줬다라고 하는 것이고 미국이. 네. 자, 또 다른 이유는 원화 자체가 세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왜 그렇죠? 그게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저는 그래서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정말 운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 한국이 괜찮은 나라구나 라고 신뢰를 가지게 됐고 그 신뢰도가 이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놨잖아요. 예. 지금 CDS 프리미엄이 23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에 대한 보험료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부도 확률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부도 확률이 매우 낮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나라다. 라고 하는 평가가 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기 가장 높았을 때가 CD에서 가장 높았을 이게 때 3월 19일이에요. 이거. 3월 19일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열심히 용기를 가지고 돈을 막 쓰겠네. 그렇죠. 정말 운도 좋아요. 참.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따라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네. 원화 강세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요인이.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입니다. 이게 미국 GDP예요, 지금. 확 떨어지죠? 예. 지난 2분기에 그 미국의 뭐 아무튼 뭐 락다운인 이런 것들이 다 폐쇄되고 뭐 다 그러니까 뭐 실업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GDP 자체가 경제 활동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저게 과연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미국 경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다는 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어떤 크레딧이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달러가 약해지는 거죠. 달러가 약해야 된다. 예. 달러가 약해지면 환율이라고 하는 건 교환 비율이잖아요. 교환 비율이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강해 보이는 강해 거죠. 보이는 거지. 예. 네. 그 다음에 네. 네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이게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달러와 중요한 5개 통화 사이의 환율을 이제 가중 평균 해놓은 거예요. 상대적 가치입니다. 예, 상대적 가치입니다. 달러의 상대적 가치인데 이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있구나. 네. 여기서 제일 높았던 때가 이게 3월 19일 그 무렵입니다. 3월 19일. 예. 그러면 이제 원화 강세는 이제 원화 자체의 강세, 네. 달러의 상대적인 약세, 네. 그리고 이제 한미 통화 수합을 통해서 네. 한국에 대한 위험도 해소, 예. 이런 요소들이 합쳐. 예. 그런 건 없으니까 이제 미국이 코로나 19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네.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그냥 공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요인은 없습니까? 그것도 요인이라고 봐요. 약간은 되겠네. 예. 그런데 사실은 그건 잘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돈은 막 풀어내는데 또 동시에 화폐 유통 속도가 계속 떨어져요. 사람들이 그 돈을 갖고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계좌에다가 그냥 잠궈 둔다고요. 그래서 돈이 늘어나는데도 별로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퇴장을 해버린다고 보겠네. 예, 그렇죠. 그냥 퇴장해가지고 예. 그냥 스탁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보면 그 무슨 재난지원금인가 그거는 억지로 쓰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써야 되니까 쓰는데 그게 아닌 돈들은 그냥 금고에 가서 있고 계좌에 그냥 묶여 있고 돈을 잘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돈이 풀리더라도 그게 가격으로 연결이 안 돼요.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돈은 풀어내는데도 물가가 오르지를 않아요. 그러면 돈 가치도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현상이 지금 그럼 계속되고 정통 경제학 이론으로서 설명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현상이 잘 안 맞아요. 발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설명은 되는데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원화가 이렇게 불려도 비슷한 현상이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게 화폐 원래 속도가 떨어져가지고 유통 속도가. 일본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화폐 이런 그 문헌들에서는 제페니피케이션이라는 예, 말이 있습니다. 제페니피케이션. 네. 예. 그러니까 일본처럼 일본화, 된다. 근데 지금은 거의 전 세계가 일본처럼 됐어요. 안 그런 나라가 아르헨티나, 뭐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는 막 뭐 물가가 50%씩 뛰고 여전히 뭐 이제 그렇고 있습니다만은
좀 괜찮은 나라들은 다 물가들이 안 올라요. 돈은 풀리지만 예. 정통 경제학으로 하면은 돈이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네.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돈이 퇴장해가지고 예.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지면서 예. 물가는 별로 변함이 없는. 예. 그러니까 현실에서 보면 그냥 계좌에다가 다 잠궈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불안하니까. 예. 뭐 집은 사는 거지 이제 집은. 예. 집은 사지만 집 사는 거 이외에는 안 하는 거지 우리나라 같으면. 그 집을 사는 것도 이제 일종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이나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도 요인이 뭐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집이라고 하는 게 안전자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위험할수록 거기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돈이 네. 풀렸는데 돈 가운데 뭐 한 60% 정도가 네. 기업에 갔는데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그냥 미래의 상황이 더 악화될 걸로 보고 계속 돈을 예. 내부에 유보해 두는. 예, 그렇죠. 예. 네. 지금 뭐 개인도 마찬가지지 예, 않습니까? 딱 그런 보니까 겁니다. 아, 이게 불안하니까 예. 그냥 돈을 안 쓰는 거죠. 예, 캐시가 최고야. 뭐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네 가지인데 첫째는 통화 스와프. 예. 두 번째는 그러니까 위험이 좀 줄어든다는 느낌을 사람들이 갖는다. 왜냐하면 예.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또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또 네 번째는 미국 경제가 부진하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안팎으로 원화 강세가 될 수 있는 요인을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의 경제가 회복이 되면 뭐 과거 상태로 돌아갈 텐데 그렇지 않고 미국이 저런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